안녕하세요. 명루진입니다. 오늘은 시경의 한 대목으로 누군가 그리울 때 읽는 고전 소개를 해드립니다. 칠글 캐며 임생각, 하루만 못 봐도 석 달 같구나. 쑥을 캐며 임생각, 하루만 못 봐도 1년 같구나. 약수 캐며 임생각, 하루만 못 봐도 3년 같구나. 작자미상인 시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시경은 중국 고대에 유행했던 시를 모은 책입니다. 시를 모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대중들이 많이 불렀던,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유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악보는 전하지 않고요, 노래 가사만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공자가 정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6편을 정리했는데 6편은 제목만 전해지고 300편은 그 시의 내용까지 함께 전해져 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전반측, 이렇게 몸을 뒤척뒤척 한다는 뜻이겠죠. 요조 숙녀, 또 아립답고 참한 아가씨를 뜻하는 말입니다. 절차탁마,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고사성어들이요, 시경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가 시를 왜 쓸까요? 사랑 때문에 씁니다. 시를 쓸 때는 사랑의 기쁨에 들떠서 쓸까요? 그런 시는 아마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9%는 사랑이 아프기 때문에, 사랑의 고통 때문에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시를 안 씁니다. 시를 쓰는 사람들은 죄다 이 마음속에 시커먼 석탄 덩어리 같은 사랑의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행가 가사나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나는 사랑해서 너무 좋아, 사랑해서 너무 기뻐, 지금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 이런 노래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별로 없죠. 오죽하면 제목은 사랑의 기쁨인데,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면 행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 부족할 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떠나갔다, 사랑이 날 버렸다, 배신당했다, 이럴 땐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거고요. 그냥 산문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시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음유를 통해서 언어가 나올 때 우리가 좀 더 위로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시경 속의 시를 읽고 또 쓰고 외우면서 자랐습니다. 자, 조선의 시인 이옥봉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옥봉은 여성입니다. 요즘엔 뭐 여류시인 이런 말을 안 쓰니까요. 시인인데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명소 강단단 금야 원장장, 개성 청룡효 쌍검 누천행. 이 뜻은 뭐냐면요, 임 가신 내일 밤 짧고 짧기를, 임 계신 오늘 밤 길고 길기를, 닭 울음소리 새벽 알리니 두 뺨에 흐르는 천갈래 눈물. 자, 이제 이옥봉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인조 시절에요, 조희일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1575년에 태어나서 1638년에 세상을 떠난 선비인데, 이 사람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됐어요. 그곳 명나라 대신이 조희일이라는 이름을 듣고 혹시 조원을 아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조희일이 깜짝 놀라죠. 왜냐면 조원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명나라 대신이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내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옥봉 시집. 이옥봉은 태어난 해는 알 수 없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세상을 떠난 여인인데, 이 조희일의 선친이었던 조원, 선비 조원의 소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끊긴 지 40년이나 됐죠. 명나라 대신은 조희일에게 이 시집을 얻은 경유를 들려줍니다. 40여 년 전 명나라 해안에 시신 항구가 떠내려왔는데 너무 흉측해서 아무도 건지려 하지 않았소. 이 포구 저 포구 떠다니는 것을 사람을 시켜 건져보니 온몸이 종이로 수백 겹 감겨있고 노끈으로 묶인 여자 시신이었어. 시신 안쪽에 시가 쓰인 종이 수십 장과 함께 조선국 승지 조원의 첩 이옥봉이라 적혀 있었소. 이 시들이 대단히 뛰어나서 내가 시집으로 엮어놓은 것이오. 야, 온몸을 시가 적힌 종이로 감싸고 죽은 여인. 뭔가 이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옥봉은 원래는 양녕대군의 후예로 옥천 군수를 지낸 이봉이란 사람의 서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봉이란 사람의 또 소실의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시를 잘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서녀였기 때문에 양반의 정실 부인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친척집에 기거하면서 선비들과 어울렸죠. 그녀가 지은 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옥봉은 20살도 되기 전에 조선의 명사가 됩니다. 그러던 중 옥봉은 조원이 쓴 글을 발견하고 먼 발치서 글을 보았죠. 행동에 절도가 있고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조원은 이미 결혼한 몸. 옥봉은 아버지 이봉에게 조원의 첩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적인 한계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옥봉의 아버지 이봉은요, 어려서부터 딸의 재능을 사랑해서 책도 사다 주고 문방사오도 사다 주고 해서 아주 귀엽게 생각하면서 키웠습니다. 비록 소녀지만요. 조원에게 찾아가서 내 딸이 당신의 그 소실이 되고자 하오 이렇게 전하니까 조원은 좀 지조가 있던 선비였나 봐요. 거절을 합니다. 또 옥봉에게 말하니까 옥봉은 조원이 아니면 나는 그냥 처녀로 늙어 죽겠다. 정말 배째라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이봉, 그러니까 옥봉의 아버지는 조원의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이준민이라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내 딸이 처녀 귀신이 되게 생겼으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계속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이거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지금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 이준민은 자기 사위한테 첩이 생긴다는데도 허허 웃으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아버지 이봉이 다시 조원을 찾아가서 전하지요.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처녀로 독신으로 가는 것을 꺼려했던, 그게 이제 이봉의 뜻이 아니라 옥봉 그 딸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발벗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다시 조원에게 전하니까 조원은 그제서야 마지못한 듯 허락을 하고 옥봉을 소실로 들였죠. 조원은 학식과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 관직을 거치는데 삼척 부사로 갈 때는 소실인 이옥봉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몇 년간 살기도 합니다. 조원은 이 친구들이 찾아오면요, 옥봉을 동석시켜서 나의 여인인데 얼마나 시를 잘 짓는지 한번 보시오. 그래서 그 즉석에서 이렇게 시를 짓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칭찬을 하고 조원은 또 자랑스러워하고 옥봉도 즐거워하고
아마 이때가 옥봉에게는 조원과의 사랑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원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지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원이 자랑하고 옥봉이 자부했던 그 재능이 옥봉의 발목을 잡을 줄이야.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안악이 옥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안악의 남편이 소도둑 누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악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조원나리께 부탁을 해서 탄원서를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옥봉은 평소 강직한 조원의 성품을 아는지라 남편 대신 자신이 글을 씁니다. 시로 글을 쓰는데요. 탄원서를 시로 썼다는 것도 참 특이하죠. 그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인 송원, 억울한 일을 위한 탄원. 세면 분위경, 소두 수자규. 첩신 비직녀, 랑기 시견우. 네, 뜻은 뭐냐면요. 세숫대야로 거울을 삼고 물을 기름 삼아 머리를 빗네. 첩의 몸이 직녀가 아닌데 이미 어찌 견우일이요. 이야, 제가 안시는 잘 모르지만 참 잘 지었어요. 비록 가난하게 사는 부부지만 우리는 소를 훔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을 짧은 시 안에 담았죠. 견우 직녀의 설화에 빗대서 시를 썼는데 견우의 견자는 끌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참 절묘하게 시를 썼습니다. 남편은 소를 끌고 갈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죠. 형조의 관리들이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누가 쓴 것이냐고 물으니까 안악은 조원나리가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덕분에 안악의 남편은 풀려났죠. 형조 관리들이 탄원서를 들고 조원을 찾아와서 시 쓰는 재주가 이렇게 뛰어난데 왜 숨기고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조원은 옥봉이 쓴 것임을 직감하지요. 시를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인 자기 이름을 도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강직한 조원은 그날로 이 옥봉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죠. 옥봉은 울며 사정을 했지만 조원은 완강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옥봉은 조원을 그리면서 홀로 살아갑니다. 이때 쓴 시들이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명시로 남아있지요. 그 중에 하나, 규정, 여인의 마음을 낭송해드립니다. 유약래 하만 정매 욕사시 홀문 지상작 허화 경중미 오신다 하시고 어찌 늦으시나 뜰 앞에 매화 시들어가요. 문득 들리는 까치 소리에 부질없이 거울 보며 눈썹 그려요. 쫓아낸 옥봉이 가여워서 조원이 혹시 한번 들르겠다고 약속이라도 했을까요? 옥봉은 임을 기다리면서 연시를 씁니다. 그러나 오겠다는 임은 오지 않습니다. 매화가 필 때쯤 온다 해놓고 시들 때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문득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가 옵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낭군이 오시는 걸까요? 여인은 서둘러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헛되구나 끝내 임은 오지 않으니. 한편의 영화 같은 인생, 사랑 때문에 행복했고 사랑 때문에 불행했던 천재 이옥봉.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은 시로 남아서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운 사람이 그리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를 읽을 수밖에요. 이옥봉에 대한 일화는 이유성 선생의 로맨틱한 시 아르테 출판사와 조윤숙 선생의 한국 고전 여성 시사 국학자료원 자료를 창조해서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명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